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TV 조기현 변호사 댓글 읽기 2탄입니다. 이런 변호사 절대 선임하지 마세요 2탄이라는 영상에 나왔던 댓글인데 거기에 김지원이라는 분이 실제 조기현 변호사님께 저희 아이 사건을 의뢰했던 의뢰인으로서 청소년 관련 사건은 감히 국내 탑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가 피해자였기에 너무 쉽게 생각하고 서초동서재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했다가 변호사 사기당하고 억울한 처지에 놓였었는데 우연히 유튜브 검색해서 찾았던 조기현 변호사님께 다시 사건을 맡기고 일이 잘 마무리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상세히 달아주신 것은 매우 감사드리고 이런 거 약간 비밀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언급을 해주시면서 또 저희 성과를 이렇게 밝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이 잘 마무리돼서 저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사건이죠. 이런 변호사 절대 선임하지 마세요 1탄 영상 밑에 달려있던 댓글인데요. 거기에 박호아 씨가 이런 영상 많이 나와야 한다. 돈만 밝히고 양아치가 너무 많아. 오죽하면 변호사를 허가받은 사기꾼이라고 하겠어요. 저는 이 변호사를 직업으로는 하지만 정말 양아치는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소로 인해 경찰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이란 영상 밑에 달려있는 댓글들인데 하나씩 봐볼까요? 인성현 씨가 방금 유튜브 보고 전화 상담 드렸는데 귀찮아하는 거 없이 정말 너무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밖에 말을 못하겠네요. 앞으로 잘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제가 나름대로 친절하게 하려고 항상 애를 쓰지만 이렇게 글을 써주신 분도 전화를 할 때 저한테 또 친절하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친절하게 답변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주시는 분들은 심리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수목이라는 분이 적어주셨는데 정말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는 분 보기도 접하기 힘든데 정말 감사하고 복받는 분이시네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만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마 역시 상담을 할 때 제가 좀 친절하게 잘 상담을 해드려서 이런 글을 올려주신 것 같아요. 만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라는 매우 좋은 멘트 주셔가지고 저도 힘이 납니다. 저스틴 윤이라는 분이 달아주셨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멀리까지 직접 와주시는 든든한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지방에 계신 의뢰인 같아요.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지방에 계신 의뢰인 분들을 위해서도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지방에 가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폭행사건 적정한 합의금 액수 알려드립니다 밑에 달린 댓글인데요. 맛있는 문제라는 분께서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해 주셔서 더욱 유용합니다. 두 가지 관점이라는 게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법률 분쟁은 양 당사자의 관점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지 해결할 수 있어요. 뭐 어린이집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도 아동학대 피해 아동 측의 관점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아동학대로 신고나 고소당한 측의 관점도 가지고 있어야지 제 의뢰인을 위해 가지고 충실히 조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합의금 관련 영상도 그런 관점에서 가해자 측 입장, 피해자 측 입장에서 제가 영상을 찍었더니 이런 댓글이 달린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얼마든지 있을 만한 일인데 양쪽 입장을 둘 다 설명해 주셔서 꿀잼스라고 써주셨습니다. 역시 방금 읽었던 댓글과 비슷한 취지인데요. 폭행사건, 일상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형사법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해자 피해자 입장 모두 살펴봤더니 좀 더 생동감이 있었다. 매우 감사합니다. 고소로 인해 경찰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2탄에 달려있는 댓글인데요. 멍멍이라는 분이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조기현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항소심 무죄 받고 감사해서 찾아왔습니다. 여러 군데 상담받고 무죄는 어렵다고 해서 유명 로펌에 맡겼는데 돈이 다가 아니더군요. 뒤늦게나마 변호사님을 알게 돼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번창하세요. 형사고소 당하신 분들 조기현 변호사님 강추합니다. 이거 매우 좋은 글인데 그러니까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분이 항소심 때 저희를 선임해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로 뒤집힌 사건인데 유명 로펌에 맡겼는데 돈이 다가 1심 변호사님한테는 저보다 돈을 더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돈이 다가 아니더군요 이런 글이 쓰여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게 직업인지라 당연히 직업적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받고 수행하는 일이지만 항상 의뢰인의 실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변호사 선임료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또 무조건 유명 로펌이라고 전관 변호사들이 있는 곳이라고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열과 성을 다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도 매우 좋은 결과를 잘 내는 변호사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카오차이라는 분이 말씀 정말 잘하시네요. 최근에 본 분 중에 제일 달변이십니다 라고 달아주셨는데 변호사는 직업상 말을 할 일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서면만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조사 참여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형사법정에서도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돼가지고 변호사가 구두로 변론할 기회가 많이 있고 민사법정에서도 재판부에서 쟁점 정리를 위해서 변호사한테 말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변호사는 정말 반쪽짜리 변호사예요. 변호사는 당연히 설득력 있는 서면을 씀과 동시에 똑같은 사실관계도 판사, 검사 혹은 상대편에게
좀 더 설득력 있게 접근시키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달변인 이유는 의뢰인이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갈고 닦았기 때문이겠죠. 변호사 사무실이 사무장이란, 사무장은 어떤 일을 할까? 그 밑에 서홍련이라는 분이 이 채널 참 좋아요, 배울 게 많아요, 밍밍이라는 분이 궁금한 내용 있을 때마다 찾게 되는 채널 쓰라고 달아주셨는데, 사무장,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라는 거는 꼭 송사에 휘말리지 않은 분들도 평소에 많이 듣게 되는 그런 직군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라는 게 뭔지 잘 몰랐다가 제 영상을 보고 조금 그 업종에 대해서, 그 업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형사, 수사관, 검사관은 괜찮다라는 말의 의미 핑크23이라는 분이 우연히 변호사님을 알게 된 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처음엔 다소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늘 뭔가 머리를 탁 하고 치는 느낌이네요. 여러분들은 사실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무원들을 접하다 보면은 공무원들은 매뉴얼대로 행동하고 기본적으로 다 친절하기 때문에 쉽게 믿게 됩니다. 형사나 검사 혹은 판사가 괜찮다고 말하는 거는 직업적인 관점에서 자기들이 괜찮은 거지, 의뢰인들이 진짜 괜찮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들, 형사들, 검사들이 하는 말도 항상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본인들이 괜찮은 게 정말 의뢰인한테도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시각은 실제 형사사법 절차를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면 갖기가 어려운 시각입니다. 제가 형사사법 절차에 대해서 전문가적 시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댓글을 달아주신 핑크23 이분에게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바라본 고 손정민 군 한각 대학생 사건 보면은 영상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조 변호사님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논리 정연하시고 듣기 좋으네요 라고 했습니다. 말을 잘하고 논리 정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검사 판사를 설득하지 않겠습니까? 폭행 상해 사건 시 증거로서 진단서가 갖는 의미와 폭행 사건 처리 절차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요. 히트헌터라는 분이 변호사님 혹시 급한 상담할 게 있는데 전화 상담 가능하신가요? 라고. 당연히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물론 저도 법정에도 나가고 조사 참여도 들어가다 보니까 뭐 항상 전화 통화가 즉시 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을 상황이라면 부재중 전화를 보고 연락을 드리기 때문에 전화 상담이 필요하면 전화번호 공개되어 있죠, 유튜브 채널에. 자,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부분에 무사고 20년 응원합니다. 짧게라도 응원해 주시는 댓글이라서 이런 짧은 글도 보면 힘이 나고, 해리킴이라는 분이 변호사님 공무상 재해는 보통 행정심판에서 잘 결과가 안 뒤집어지죠 라고 했는데, 요거 이제 댓글 읽기랑 직접 관련 있는 건 아니지만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보다 잘 안 돼요. 행정심판은 기본적으로 처분을 내린 행정청과 마찬가지로 정부기관에서 심리를 하는 거예요.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가제는 개편. 그러니까 행정심판보다는 행정소송이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좀 더 의미 있는 쟁송 방법이다. 그래서 항상 심판보다는 소송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후륜구동. 눈길에서 정말 불편한가요?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일하는 건 정말 대단하세요. 다툼, 싸움이라는 개념에서 초월해야 할 수 있는 업이겠죠? 예, 초월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다툼과 분쟁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의뢰인과 같이 이 우울감에 매몰되면 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의뢰인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지금 너무나 힘든 때다. 그렇지만 저를 만나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돌아가실 때는 이제 변호사를 선임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마음을 조금 놓고 가시라.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의뢰인과 같은 그런 우울감, 아주 다운된, 디프레스된 그런 기분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저도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권리와 이익 수호를 위해서 연구를 한다는 것과 의뢰인처럼 다운된다는 것은 분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의뢰인에게 밝은 기운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원장님 승소 사례 부분에 로플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린이집 사건에 대해 상담 받으시기만 해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억울하게 당하신 분들은 꼭 상담 받아보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형식적이고 현학적인 말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만 한다면 그게 도대체 변호사로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즘 유튜브에 정보도 넘쳐나고 책도 많고 뭐든지 찾아보면 다 정보가 있는데, 하지만 모든 케이스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사안을 저한테 질문을 주셨을 때 그 상황에서 의뢰인이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가지고 상담을 해드리고 또 선임이 되면은 조력을 드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소한 범죄 피해자가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이범용이라는 분이 상담받은 사람인데 정말 명쾌하고 똑부러지게 자문해 주십니다. 변호사의 자문이라는 거는 어떤 것도 장담하면 안 돼요. 변호사가 사건의 결과를 장담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적어도 의뢰인한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변호사도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뭐가 좋을지 나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의뢰인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어렵겠죠. 자, 댓글 읽기 2탄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